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교하고 불교랑 그 가지의 특징을 한 가지 하면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불교는 약간 심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유교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의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조선시대 때는 현실적인 대책이 더 많잖아요. 구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고려시대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종교, 사상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는 이유가 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시대의 어떤 그 구호 대책 같은 게 좀 차이점이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 행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느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다른 나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보다는 조선이 강했고 조선보다는 일제때가 강했고 일제때부터 지금이 더 강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태영님이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또 보면은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국가가 더 많이 통제하고 간섭하고 경제적으로 지원 베푸는 쪽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었다. 라고 해서 뭐 국가의 간섭 통제 혹은 역병 확산의 차단, 의료 지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보다 낫고 조선이 고려보다 낫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이벤트들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큼 관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점점점 지금은 국가가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책들 물론 덕분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리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많이 가는 거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상태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사실이 국가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지금 하는 거는 우리에게 받는 돈, 재난금을, 지원금을 주죠. 그쵸.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의 분명한 어떤 그런 건데 그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 있잖아요. 그 가수들 나와가지고 네, 노래 부르는 거. 네. 뭐 하는 그건데 이제 거기 비긴 어게인 최근에 봤을 때 좀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비긴 어게인이 나오는 가수들이 대구 쪽이 경북 이런 쪽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이제 코로나가 처음 초기 때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 때 음악으로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노래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도 좋지만 사실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뭔가를 더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도 라디오를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듣는데, 라디오에서 항상 요새 그런 사연이 많이 올라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보내주는 사연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우울하고 참 힘들고, 그런데, 그 이제 미스터 트롯이 화제잖아요. 임영웅이랑, 영탁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렇게 크게 위로가 돼서 펑펑 울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간구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사실 요즘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어요. 뭘 공감해 갑자기? 외로워? 울었어? 인형 말고? 아니, 아무리 나라에서 돈 막 그렇죠. 10만 원, 뭐 100만 원 80만 원, 막 100만 원 그렇게 준다고 해도 사람도 지금 못 만나고. 그렇죠. 뭐 아니, 여행도 잘 못 가고 사실 뭔가 마음에 뭔가 맺힌 걸 못 푸니까 이게 별로 돈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그냥 과거의 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과거는 이랬어, 고려시대 이랬어, 조선시대 이랬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서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공감을 느끼고 어떤 대응을 했을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깊이 연구를 하고 깊이 이해를 하면 지금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불교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재난에 닥쳤을 때 위로를 받고 의존을 하게 됐는지.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도 뭔가 의존할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종교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의 종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수단이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는 지금인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더 의존할 데가 없는 공허한 그런 상태가 또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닥쳤던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그 한민족인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갔는지를 배우다 보면 거기서 뭔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 캐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종교시설을 물론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역시 전부 수용 못하죠. 네. 대중문화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중문화라던가 아니면 소비문화. 우리 부모님이 조카들이 표를 끊어줘가지고 조카 2명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리스토트로 그걸 보러 갔단 말이야.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 방역수칙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실제로 이제 리스토트로 그 콘서트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그 공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방역수칙 무대 하기 전마다 계속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그 2칸씩 떨어져서 앉고, 한 칸 떨어져서 앉는 게 아니고 2칸씩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다 쓰고, 박수만 치라고 해가지고, 콘서트 자체는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발생하지 않고 잘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평이 좋았지. 그리고 끝났는데, 송파구청장이 이제 더 하지 말라면서 공연이 2번인가 3번 남았는데 그걸 강제로 끊었단 말이야. 아유. 근데 이제 그때 송파구청 홈페이지 터졌지 아주.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근데 이제 송파구 입장도,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되는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마저도 일반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차단을 해버리니까, 모르지.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차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으니까 지금은 그게 조치가 타당한 거였냐 이런 얘기가 들지만 그냥 허용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결과를 알 수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무조건 막는 것만이 모르겠다. 근데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일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워. 결론적으로 북한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고려리대 때 불교의 기능을 지금 미스터트롯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미스터트롯이 해주고 있고. 왜냐면 그렇지. 불교는 종합 예술이에요. 왜냐면 승려들이 춤도 추고 노래가 우리 같은 노래가 아니지만 그 음률이 있는 그래, 맞아. 그다음에 쇼를 해줘요. 앞에서 연극도 해주고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요깃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해지고 보면 즐겁고 굉장히 그 시대에 적절한 어떤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또 팔관하고 연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퍼레이드 자체, 그냥 불교 자체가 퍼레이드 자체죠. 문화 예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조선시대 때 도대체 무슨 문화 예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키키야 판소리인데 판소리도 사실 완전 후대란 말이야. 거의 조선 망할 때쯤 얘기야. 그리고 조선시대 때 문화 백자, 시, 성화 이런 거 나오는데 현민들이 그거 했겠냐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서민들이 즐겼던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없어. 그런 거 없어. 칼춤 이런 것도 다 18세기, 19세기 이때 얘기야. 그냥 도대체 조선 사람들은 어떤 문화 예술을 즐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불교를 막 그렇게 간 것도 성행했던 것도 아니고. 죄다 선비들 어디 금강산 가서 시 쓰고 이런 거밖에 없으면서 진짜 조선 이해하기 힘들어. 내 조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조선사는 오히려 민중하고 같이 즐기는 게 좀 괴리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팔관에만 하더라도 온 세계가 즐기고 그다음에 계층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기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사대부들끼리 노는 그런 연애는 굉장히 많았는데 같이 민중화가 어울려서 노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참고로 고려시대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거는 영화 쌍화점. 굉장히 그 팔관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화점 재밌지. 그게 조인성 나왔었지? 조인성 주진모가 나왔나? 맞아. 조인성 주진모랑 동성애가 좀 있었지. 그치. 송지효가 그리고? 송지효지. 송지효가 황으로 나오고. 맞아. 왜 웃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조인성 잘생겼지. 아, 네. 아니, 그 장면에 지금 싸워좀 사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군대 있을 때 봤거든?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등병 때 선임들이 싸워점을 봤어. 그렇게 나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누워있었지. 소리만 듣고. 소리만 듣고. 근데,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은, 조인성이 중간에 거세를 하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말을 타는 장면이 있어. 말을 탄 다음에 갑자기 가운데 쪽을 잡으면서 그러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거의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 얼마나 아팠을까. 공감했구나. 갑자기 공감.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그 부분에 이러고 봤지. 싸워줘. 우리 싸워줘 같이 보면서 이거 한번 해야겠네. 그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 해야겠네. 재밌네. 재밌을 것 같다.